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의 의미가 다른 이들보다 더욱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어느덧 3만 명을 훌쩍 넘겼고 10명 가운데 9명꼴로 정착한 지 5년이 넘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 두 분 모시고 탈북민들의 특별한 추석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민 대표님, 이해란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아온 길을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두 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먼저 김성민 대표님의 경우에 현역 북한군 장교 신분으로 압록강을 건너셨더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꽤나 긴데 그래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역 대위의 신분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이거 반감을 품고 압록강을 건넜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 와서 한국으로 가는 밀선을 타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고요. 그리고 1차, 2차 조사를 거쳐서 강제 북송 당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에 가서 저희 그 공개 재판 동지 심판을 한다고 하죠. 네. 관례상 사단 그 간부들 모여놓고 재판을 한 후에 총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네. 그것으로 끌려가다가 이래도 죽고 혹시 저래도 죽는 거 탈출을 시도해보자. 그래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고. 혼자서요? 아니면 여러 명이서요? 혼자서. 혼자서. 네. 그리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왔고 네. 중국에서 뭐 연탄 나르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좀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삼촌을 드디어 찾아서 네. 삼촌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한데 그냥 영화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제가 눈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신 게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게 몇 년입니까? 99년 2월에 왔고요. 네. 저는 당시에 그리 흔하지 않던 인민군 대위 출신인지라 1년간의 조사를 받고 2000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착해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99년 정확히 25년 전입니다. 이후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대한민국에선 자유북한방송을 설립하신 뒤에 관련 활동 정열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그 공로로 지난 7월에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엔 대한민국 훈장 받으셨습니다. 대한민국 훈장 가슴에 거시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딱 가슴에 걸 때 네. 이건 혼자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이해란 원장의 얼굴도 떠오르고 네. 함께 했던 이제 단체장들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이거 혼자 받니? 그 미안함, 송구함 이런 것들이 첫째였습니다. 그 둘째는 그래도 받았으니까 누가 되지 않게 열정적으로 삶과 사업을 해나가자라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이렇게 확 한꺼번에 지나가고 뭐 그럴 여유는 없었나요? 아니요. 순간에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많은 장면들이 확 머릿속에 떠오를 예. 것 같아요. 예. 약간 울컥하신 그런 그 마음도 있지 않으셨나. 그런데 암투병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지금 건강 어떠십니까? 예, 암과 함께 즐겁게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잘 관리받고 계세요? 예, 예.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고요. 네. 저는 암에서 암과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도 우리 자유권방송국 사업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또 일상도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낚시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유, 잘 관리 받으셔서 완치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필사의 탈출, 죽음의 탈출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충분히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해란 원장님은 북한 체제 탄압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해란 원장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출신 성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의지와 제가 했던 어떤 거기에서는 상관이 없이 저희가 제 10살 나던 해에 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국가보위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어디 산골로 이사가라고 추방을 보낸 거예요. 원래 평양에 사시다가요? 예. 네, 그래서 네. 저녁 먹다가 갑자기 이제 추방을 가게 됐고 그때 이제 우리가 출신성문이라는 게 나쁘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행방불명 됐기 때문에 출신성문이 안 좋다고 이제 그래서 아주 산골에 쫓겨가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네.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북한에서 풀리는 일이 없었어요. 뭐 하나 하려면 출신성분, 뭐 하나 하려면 출신성분. 그런 속에서 89년도에 네네. 그때 13차 청년학생 축전 한다 그러면서 네네.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외국에서 우리 아버지를 찾는다는 소식이 갑자기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6.25 때 월남을 하셔가지고 할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맏아들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KBS에서 왜 이산가족 찾기 할 때도 네. 거기도 막 출연 그러셨군요.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찾다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가족을 좀 처음 찾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 거래를 서로 갖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고모 딸이 미국에서 작가예요. 네. 그런데 책을 썼는데 우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뭐 YMCA 활동 같은 거 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막 싸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우리 아이가 출생한 지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북한 당국에 들키게 되면 이게 우리 애랑 똑같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또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애만이라도 중국에 갔다가 어떻게 피신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네. 미국에서 저희를 데리러 오셨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저희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냥 자, 도망을 데리러 치거든요. 오셨다는 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중국으로 중국으로. 오셨어요. 일단 중국으로는 빠져 계신 상황이었네요. 아니에요. 우린 북한에 있었는데 네. 할머니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서울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떨어지지 말고 다 서로 의지해서 다 같이 탈북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건 중국 쪽으로 일단 나가는 거네요. 네, 중국으로 예, 예. 빨리 건너오면 예. 중국에서부터 이제 여기 데려갈 준비를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으로 가셔서 아드님하고 가서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국까지 오신 거네요. 예, 우리가 그때 가족이 10명이었는데 그때 9명이 이제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중국에서 또 뭐 저희는 베트남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오고 또 가족이 둘로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왔는데 나머지 가족은 몽골로 또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와서 만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북한에서 떠나신 다음에 서울로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달 그러니까 걸렸어요? 저희는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고 또 우리 고모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막 북송되고 이랬는데 저희는 북송도 안 됐고 그만하면 정말 호화롭게 왔다고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다 올 때마다 다 돈 내고 그 뭐 브로커 같은 분들 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비교적 좀 원활하게 오셨군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그때 무서웠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거는 뭐 아주 비단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더라도 얼마나 또 막 겁이 나고 그러셨겠어요. 여기 이렇게 도착할 때까지. 자, 정말 그 스토리가 제 눈앞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고. 자, 우리 김성민 대표님하고 이해란 원장님 두 분은 친하십니까? 안 친하십니까? 별로 안 친합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지금 냉랭하게 말씀하셨는데 이해란 원장님. 괜히 저러시는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우리 한 동네 살았습니다. 그 아들과 예. 저희 딸도 나이 연립에도 비슷하고 아, 그렇군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탈북자 선배였고요. 이야, 그러셨군요. 저한테 공부하라고 제가 40대에 왔으니까 늦은 네네.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정말 강령적인 지침도 주셨고요. 예.
그리고 탈북 단체의 리더로서 먼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러시군요. 그건 다 너무 보태는 말씀이고요. 김성민 대표님은 워낙 그 머리도 출중하시고 그래서 예.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두각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 대표님보다 2년 정도 먼저 왔죠. 네, 2년 그러시군요. 정도 먼저 왔고 97년. 예, 예. 97년 저희가 10월 19일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렇군요. 날짜 네.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네, 10월 19일에 도착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뭐 저희들은 생각도 못했던 자유복합 망성이라든지 이 어떤 그 김정은 정권과 싸우는 행동을 정말 최전선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공히 지금 탈북자 이 사회의 최고의 리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아니 뭐 안 친하다는 우리 원장님이 되게 좋게 말씀하시네요. 아직 안 친하는 분한테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얼마나 훌륭하시면.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실향민들은 해마다 임진각을 찾아서 고향을 그리면서 차례를 지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도 명절이 다가오면 김성민 대표님 비슷한 행사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제가 과거에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 회장을 할 때는 네. 그 연간 기획 중에 하나가 네. 그 임진각 방문이었기 때문에요. 근 6년 동안 열심히 탈북자들과 다녔죠. 그리고 잠깐 그러시군요. 방송을 하면서는 거기서 이제 현지 방송을 몇 번 시도했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지금 저희 같은 가족하고 똑같이 지금 아마 저 명절을 지내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해란 원장님. 북한에서도 이제 추석과 설 같은 이제 명절 기념을 합니까? 하죠. 지내죠? 예, 차례를. 하는데 예. 그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추석이라든가 음력설이 그렇게 성대한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음력설도 뭐 하루 쉬는 날이었었고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추석 때는 지금이 추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촌에 가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모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 이 남한하고 좀 이제 한국하고는 좀 저 개념이 다르네요. 예,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음력설하고 추석 되면 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게 민족 최대의 명절이 절대가 될 수가 없고 거기는 김일성, 뭐 김정일 생일만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뭐 노동당 창건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명절 그건 또 아니에요. 민족 최대의 명절이 아니고 네. 오직 김일성하고 김정일 생일만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는 음력설하고 추석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그래서 아 여기가 진짜 민족을 우선시하는 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가족이 그때 다 같이 왔기 때문에 뭐 임진강 같은 데는 잘 안 가고 할아버지 산소가 예. 예천에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경북 예천. 예, 예. 저희 할아버지가 월남하셔가지고 예천에서 다 장질부사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할아버지 그렇군요. 산소가 거기 장티푸스. 예. 그래서 거기 계셔서 거기에 이제 가족이 다 내려가서 만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는 오래전이긴 해도 북한에서 이제 군에서 장교로 계셨으니까 이게 뭐 만약에 지금 이해란 원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무슨 뭐 추석이니 뭐 설이니 이런 명절이 별로 그렇게 남한 같지는 않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설이나 추석 때 뭐 군대에서 특식 나오거나 특별한 메뉴 나오고 이런 것도 없겠어요? 아니요, 있죠. 아, 있어요? 민간인들하고 조금 다른 게 아, 그래요? 군대들 명절 문화인데 특히 추석, 네. 정치적인 명절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80년부터 추석이 남선 따라간다 그러면서 아, 그랬어요? 군대에서 조금 강조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만에 4.15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에만 주던 돼지고기를 추석날에 이제 반마리를 대대해서 공급을 했어요. 육식을. 예, 예. 육식. 예, 동물성. 돼지. 근데 그 돼지고기를 입대한 지 1년도 안 된 친구가 그때 당시 근무를 서는데 버처 근무를 네네. 그러니까 내무반 근무를 서는데 6시 되면 중대 기상하고 소리를 쳐야 돼요. 네. 이 친구가 밤새 얼마나 그 고기를 먹고 싶었으면 야 구워 안 쳐 하니까 그 지휘관이 중대 돼지고기 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온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거
그 사단에 아주 해제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85년도에 김정일이가 참 그 웃기는 양반인데 84년도에 그 몰래 군인들이 입대한 사회소원애들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마분지에다가 네네. 밤새 그 64장을 그리면서 그거 장난하던 거참들을 김정일 지시해서 출당도 주고 오. 생활제대도 시켰는데 86년도에 김정일이가 이거를 전군에 선물로 줬어요. 카드 두 개씩. 네네. 그러니까 그거 치는 그 때문에 출당당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추석 때 출당당한 친구가 설날 때 출당당한 친구가 와서 나 복당시켜달라고 뭐 그랬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앞두고 두 분께 듣고 싶은 노래 이제 추천을 요청드렸었거든요. 우리 이해란 원장님께서는 송대관의 해 뜰 날 꼽으셨습니다. 사연이 있습니까? 어떤 노랫말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에 네. 베트남에 이제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를 안내하시던 분들이 그 노래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네. 그 노래방을 갔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아는 노래가 있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야 되는데 노래 부를 게 없어가지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몰래 그 해뜰날을 배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남조선 노래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해뜰날을 배웠는데 이 노래가 쉽잖아요. 예. 단순한 게 반복이 되죠. 예,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웠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가족도 지금 북한에 도로 남아 있고 이게 한국으로 가기는 간다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고 사실은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예. 그런데 해뜰날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겼네요. 해가 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희망 같은 게 막 생겼어요. 예. 그랬는데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쨍하고 해뜰날 부르더니 요즘에 쨍하고 해뜰날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와,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이해란 선생님이 탈북 과정에서 그냥 힘차게 불렀던 해 뜰 날 우리가 듣고 오겠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추석 특집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얘기 이어가 볼게요.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절 전으로 어떤 걸 먹냐 이거 궁금합니다. 요리 분야 전문가이신 이해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명절에 주로 어떤 거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는 이제 뭐 설에는 떡국을 먹고 네.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설에 떡국 먹고 이런 게 없고 그 그냥 잘 사는 집에서는 명절이 되면 송편도 만들고 절편도 만들고 이제 뭐 좀 더 잘 살면 그 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꽈배기 비슷해요. 꽈배기. 같은 예, 거 예, 그런 예. 것도 만들고 그래서 뭐 좀 고기도 먹고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물도 해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제 그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야 되고 음력설에는 그 떡국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명절 그 음식 준비하는 데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탈북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특히 여성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네. 제사상 차리는 거를 어려워해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여기처럼 그 무슨 그 홍동 백서 뭐 이런 거를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왜 우리끼리 사니까 뭐 예, 그런 예. 거 없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한국 남자 그러니까 남한 출신 남자분한테 결혼하신 분들은 가서 되게 그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대단한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집하고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시누이들이 좀 또 무시하고 그래서 결혼 그 갔다 와가지고 네. 뭐 이런 좀 그 시집하고 이렇게 그 시어머니랑 찾아가는 거가 좀 끊어지는 경우도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북한은 주로 이제 추석 같은 데는 이제 뭐 떡을 할 쌀이 있으면 떡을 하고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를 또 받으면 돼지고기 그 장화 신고 건너갔다고 그러긴 하는데 돼지고기가 너무 고기가 없어가지고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런 뭐 돼지고기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뭐 맥주도 한 병 주고 술도 한 병 주고 이러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죠. 근데 한국의 추석하고는 어떻게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뭐 경제 상황도 많이 다르고 해서 남북한 뭐 음식, 뭐 식재료 이거 비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자, 김성민 대표님은 북한 관련 이제 정보망도 갖고 계실 겁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한 뭐 20년 동안 제가 네. 저희들이 관찰하건데 쫙 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7.1 경제저치후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시장에서 쌀 가격은 정말 그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북한 주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대로 반영돼서 그런지 쌀 1kg 가격이 5천에서 6천 원대를 계속 비교적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6,100원 하던 게 6,300까지 올랐더라고요. 이게 북한 주민들이 사실 힘든 겁니다. 아, 그 감당하기 좀 힘든 금액이에요? 그래서 예. 한번 잠깐 짚어보면 북한 노동자 월급이 2,000에서 3,000원인데 쌀 1kg가 장마당에서 6,000원이라고 치면 한 달 노임 가지고 쌀 한 킬로는 못 사거든요. 네. 이런 데서 쌀 가격이 100원, 200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사실 심각하거든요. 아, 크다. 예. 네. 근데 그런 현재는 지금 6,000원대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북한 주민들이 조금 애쿠하는 게 네. 김장철이 지금 슬슬 다가오는데 배추? 예. 배추값도 배추값이지만 뒤에 가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사서 할 수밖에 없는 조미료 이런 네.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지금 뛰어오르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사람들이 너무 이쿠하는 것 같아요. 아, 조미료요. 그건 제가 뒤에 또 질문을 네.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이해란 원장님은 이화여대에서 1990년을 전후로 한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양상 변화를 주제로 이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당시 탈북민들 상대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결핍이 탈북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밝혀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논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제가 그때 탈북민들을 상대로 이제 식사 패턴을 네. 이제 조사를 좀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신체 지수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신체 지수,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 예. 그리고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 오히려 키가 더 크고 그래서 북한의 그 배급제가 네. 60년대 말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을 보니까 네. 탈북해서 중국을 거치면서 이게 청소년기 사람들은 키가 바짝 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논문을 쓰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낀 게 이 사람이 계속 크지 않습니까? 계속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데 그렇죠. 이 한창 성장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영양 결핍 때문에 이 신체가 이게 건강이 나빠지면 이게 노동력에 문제를 일으킬 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그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에도 네. 그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그때 보니까 90년대 이후 네.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식단이 전통적으로 뭐 밥, 국, 뭐 김치, 반찬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죽으로 먹는 사람이 거의 60%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밥, 국 이렇게 이제 식단을 갖춰서 먹는 사람은 거의 몇 %안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또 거기에다 보면 그 옥수수 뿌리라든가 뭐 그 벼뿌리 이런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런 그 음식을 섭취했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서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김성민 대표님, 북한은 예전에 이제 배급 체제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미 그건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대신에 장마당을 중심으로 식량, 생필품 조달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나 이럴 때 그 장마당이 우리 뭐 유명 마트나 뭐 시장처럼 좀 더 북적이는지 이럴 때 장마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연히 더 북적이죠. 더 네. 북적이는데 저희들이 그 2003년도에 생겨난 장마당 그 풍경을 다른 단체들도 뭐 일하는 원장님의 단체도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튜브에 소개도 되던데 네네. 주기적으로 찍고 있는데 늘 물건을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아, 그래요?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때 되면 그래도 실제로 돈 가진 사람들이 또 물건이 구매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네네. 외에 전 메뚜기 시장이라는 그 주변 공식 국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곳에 사람들도 바글바글한데 정말 장마당 풍경은 아무리 봐도 저희들도 지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엔 경공업 제품이 농민시장에 나오기만 해도 초벌감이었는데 2003년 이후엔 경공업 제품 따로 네. 매장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마네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네킹 들어가서 그 가벼운 옷 하나가 중국산이긴 하지만 네네. 6만 원, 10만 원 하는데 오.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사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 그 비참한 풍경도 비춰지곤 하는데 아, 그러네요. 예. 너무 대조적이네요. 예. 대조적이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려고. 예. 예.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게 근데 이제 장마당에서 이런저런 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도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정보도 밖으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뭐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다. 근데 우리 탈북자들은 미사일 내놓고 다 있다 그럽니다. 아, 거기에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단파 라디오가 없습니까? 뭐 한국 드라마가 가득 들어가 있는 K-팝이 가득 들어가 있는 SD 카드가 없겠습니까? 그거는 요즘은 좀 조심해서 팔겠어요. 요즘 밑에 같은 다 분위기는 있죠. 밑에 그거- 깔려 있어요. 예, 그 장마당에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 모르는 사람들에겐 건너주지 않지만 아, 저희 사무실에 있는 요직원 하나는 그것만 전문 복사해서 팔아서 잘 살다가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장마당이 그렇게 뭐 만물상입니다. 만물상이고 고양이 뿔 빼고 다 있고 미사일 빼고 다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배급 대신 이제 시장이 경제 핵심 역할을 사실상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걸 북한 당국도 알고 있을 텐데 네. 이제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건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대체할 방법을 식량 공급소라는 거를 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배급 하긴 하는데. 장마당에 보다 약간 싼 가격으로 네.
배급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것 때문에 그 식량공급소에 매달 그런 이유가 없고요. 네. 식량공급소에 쌀도 없고요. 우리가 탈북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한 달에 그래도 하루 이틀은 준다 배급을. 그게 아니고 이 식량공급소에서 장마당보다 약간 싼 가격으로 주는 걸 가지고 배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배급소는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이해란 원장님. 남북한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방식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북한은 백김치, 남한은 고춧가루 듬뿍 들어간 빨간 김치. 북한 음식 맛은 좀 슴슴하다, 담백하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고요. 우리 음식 전문가인 이해란 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남북한 간 음식 맛 차이 어떤 데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은 또 그 식생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썼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논문을 쓰고 나서 이제 내린 그 결정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음식 장사하면 반드시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그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국 음식이 너무 달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간이 세다. 예,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예.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좋아해요. 기름진 기름이 음식. 듬뿍듬뿍 들어야 예, 좋아하는데 예. 여기 분들은 기름 방울이 좀 뜨게 되면 막 큰일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다이어트에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치는 북한도 빨간 김치가 있어요. 네네. 여기처럼 국물이 전혀 없고 맨 양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빨간 김치가 있는데 저는 그 지대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서해안을 끼고 있는 이제 그 뭐 황해도, 평안도 이쪽 지역은 주로 백김치를 많이 만들어 먹는데 그 젓갈의 차이에서 이 오는 거다. 젓갈. 예, 예.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나는 생선들은 대체로 보면 흰살 생선 그리고 다 담백하잖아요. 뭐 네네. 새우젓에다가 굳이 고춧가루를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젓갈을 사용하니까 그렇고 네. 동해안에는 이제 생선들이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안 넣으면 비려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한병도 김치는 새빨갛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전 평양 살다가 갔잖아요. 빨갛게 하지 않으면 음식으로 취급을 안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평안도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좀 고춧가루 많이 안 넣고 하면 뭐 더러워 보인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고추가 비싸거나 고추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은 있죠. 김성민 대표님, 제대로 된 간을 맞추려면 이제 소금, 설탕, 마늘, 간장, 생강, 고춧가루, 식초, 젓갈 다양한 이제 향신료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장마당을 중심으로 유통이 되겠죠. 예, 이거 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존 상점에선 팔 수가 없고 네. 또 잘 이런 것들이 장마당에서도 잘 다뤄지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장철 이럴 때는 바짝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질문지를 받고 우리는 쌀, 뭐 휘발유, 뭐 디젤유 뭐 이런 정도만 알아보다가 갑자기 또 향신료로 넘어갔더니 조금 자료를 찾아보셨어요? 맞죠? 예. 그 휴대폰으로 오니까요. 네네. 설탕 1kg에 12,000원 놀랐습니다. 내가 엄청 비싼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설탕이 한국에서는 뭐 제가 가격도 모르지만 싼 거로 아는데 아까 근로자 월급 2,300원이라 그러셨잖아요. 2,000원에서 3,000원인데 예. 12,000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상상할 수 설탕이 네. 고춧가루 1kg 원래 2만 원 했는데 3만 원을 한답니다. 소금 1kg 원래 1,000원인데 12,000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지에 나왔던 뭐 생강, 뭐 식초, 젓갈 이거는 이 정도 좀 치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내겠습니다. 이거 뭐 그 정도만 해도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김성민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장마당을 중심으로 지금도 막 유통이 되는데 그 가격이 북한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고 있다. 예. 그건 다시 말해서 생활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처럼 가지가지 조미료를 안 넣죠. 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젓갈 좀 넣고 그리고 소금과 약간의 고춧가루면 김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더 듣겠는데요.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추천하신 곡
가수 김정환의 이젠 꽃이 보인다인데 이젠 꽃이 보인다. 김 대표님 이 노래 선정하신 이유 뭡니까? 일단 제 초한대 이 노래 너무 노랫말이 좋아서 그렇군요. 드리고 싶고 함께 생활하는 단체장들 이혜련 대표님도 같이 한 남자 단체장들이 좀 많은데 이 친구들이 부인들에게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잘 안 해줘요. 제가 최종훈이라고 딱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지금 어떤 이름 단체장들은 밝히셨는데. 부인들이 그렇게 본인들에서 헌신해 주는데 너무 감사할 줄 몰라서 이 기회에 예. 부인들을 사랑하고 부인들께 헌신하고 네. 감사한 마음을 제가 대신 선물하고 싶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께서 추천한 곡 김종환의 이젠 꽃이 보인다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내 마음 모두 다 바쳐 외로움에 씨를 뿌렸죠. 사랑의 꽃을 피기 위해 열심히 세상을 살아도 나 항상 부족한 것 같아. 좋은 기억만 생각하며 오늘도 웃으며 삽니다. 운이 좋아 너를 만났고 미치도록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너를 보며 평생을 사랑하고 싶어. 얼만큼 세상을 살아야 부는 바람이 멈춰질까. 웃으며 눈물을 말린다. 내 사랑이 슬프지 않게. 운이 좋아 너를 만났고 미치도록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너를 보며 평생을 사랑하고 싶어. 얼만큼 세상을 살아야 부는 바람이 멈춰질까. 웃으며 눈물을 말린다. 내 사랑이 슬프지 않게. 애쓰며 사는 당신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추석 특집 지금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북한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냉면입니다.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냉면이요. 뭐 함흥냉면, 평양냉면 다 좋아합니다. 이해란 원장님이 보실 때 냉면은 북한이 원조다라는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그 조금 맞기도 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아, 있는데 그래요? 예. 그 북한 그 평안도 지역이 올해 네. 좀 기후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밀 농사가 잘 돼서 그 북한에서 냉면을 많이 먹은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냉면을 전혀 안 먹었다는 건 아니고 순조 왕 때도 이 냉면을 먹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6.25 전쟁을 또 계기로 그다음에 그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해서 오면서 네. 여기 와서 이제 냉면집을 많이 차리다 보니까 평양냉면이라는 타이틀을 건 그 가게들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서 냉면의 원조는 뭐 북한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한국의 그 왕실에서도 예. 냉면을 먹었다는 그 기록이 있는 거로 봐서 그 뭐 북한만 딱 냉면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면을 좋아해요. 맞아요. 탈북자들도 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북한은 이제 잡곡을 많이 심잖아요. 쌀을 많이 심는 게 네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 분들은 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밥이 그 잡곡밥은 쌀밥보다 맛은 좀 적지요. 그러니까 그 면 종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특히 김일성 시대에는 이제 계속 옥수수만 나눠주니까 옥수수를 이제 타갱은 그 쌀은 꼿꼿해가지고 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국수를 많이 만들어 먹게 됐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 이제 보니까 탈북민들이 메밀냉면을 먹어본 비율은 0.7%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제일 많이 먹어본 게 옥수수 국수를 제일 많이 그러셨군요. 먹어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뭐 평양 옥류관 냉면도 먹어봤습니다. 네. 제가 딱 20년 전에 2004년에 그 첫 평양 육로 시범 관광해가지고 현대 아산 그룹에서 이제 제가 경제부를 출입할 때인데 가서 닷새 출입하고 왔는데 옥류관 냉면 정말 맛있던데요. 맛있어요. 예, 단고기하고 같이 그 당시는 예. 뭐 단고기, 뭐 꽁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분들이 자꾸 옥류관 냉면 육수가 맛있다 그래서 예, 예. 나중에 좀 뒤로 좀 알아보니까 그게 그 옥류관 냉면 육수에 그 단고기 육수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예, 예.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고 지금 뭐 여기 한국에서도 지금 냉면 많이 먹고 있는데 자, 김성민 대표님. 우리가 이제 물냉면은 평양, 비빔냉면 함흥. 정말 지역별로 냉면 먹는 그 방식이 북한에서도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을 네. 갈 것만 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함흥에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함흥냉면 먹어본 적 없음. 아, 예. 옥류관 냉면은 제가 옥류관과 마주선 아파트에서 예. 17살까지 살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 옥류관은 자주 가보셨군요. 뭐 안경으로 쌍안경으로 딱 보면 2층에서 연회장에서 예. 그때 당시 김일성이 연회한 것도 보곤 했고요. 김일성은 직접 못 봤지만 네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옥양구에서 17살 때까지 많이 먹어봤는데 단연코 대한민국 땡땡냉면 땡땡땡냉면보다 못합니다. 여기 냉면들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예. 저도 그냥 땡땡땡이라고 할게요. 저도 말할 수 있는 데는 있는데 절대로 이 방송에서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해란 원장님,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냉면 먹는 방식 놓고요. 아, 냉면은 이렇게 먹는 거야. 1번 가위로 자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 입술로 이 냉면의 그 탄력을 느끼면서 입으로 끊어야 된다는 뭐 이런 말씀들이 있고 겨자와 식초 넣어야 돼. 뭐 술 한 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면 먹는 거야. 북한에서도 이럽니까? 북한은 이런 얘기가 없고요. 없어요. 제가 이제 양강도라는 데를 가서 네. 이제 내리니까 거기 처음으로 먹은 게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든 국수였어요. 네. 그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함흥냉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군요. 여기 오니까 자꾸 함흥냉면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양강도 또 함경남도 이 지방은 감자 농사가 잘 되니까 네. 이게 감자 전분으로 만드는 국수가 있어요. 이 국수는 질겨 가지고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빨을 끊어지가 끊으려고 해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위를 예, 사용해서 장난기 심한 총각들이요. 처녀들이 이제 국수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수 그릇을 쭉 잡아당겨요. 그러면 쭉 끌려가요. 예,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여기 마실 때 그 전분냉면을 가위로 잘라 먹는 거는 참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잘라 먹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막 눈 좀 이상한데 그런데 메밀냉면은 네.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툭툭 끊어지잖아요. 예, 그냥 씹으면 끊어지니까 그 자를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제 뭐 저도 냉면 장사를 좀 하는데 절대 못 자르게 이제 예. 합니다. 그리고 겨자와 식초는 그건 취향에 따라서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예, 뭐 예. 꼭 넣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선주후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주후면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이게 원래는 그 메밀국수를 먹어야 선주후면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이 간에 열이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메밀면을 먹으면 이 메밀이 간에 있는 열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식혀주는구나.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아무 냉면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메밀냉면을 먹어야 선주후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냉면집 거의 다 메밀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주 후면이 좀 해당이 되네요. 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메밀을 너무 적게 넣어가지고요. 아, 메밀 적게 넣어요? 예, 메밀을 너무 적게 넣고 주로 고구마 전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유명한 냉면집들이요? 예, 아, 고구마 그래요? 전분을 좀 넣고. 이거 완전 특종인데 저는 그냥 메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메밀 100% 넣는 데가 워낙 없고요. 잘 아시니까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추석 특집 지금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 이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고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추석의 그리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성민 대표님. 예. 올 추석 지금 가족들과 같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냈고요. 저는 이번에 그 외동딸인데 그 대한민국 아주 중요한 연구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예, 그 지역에 있다가 또 본사로 간다는 소식까지도 들어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 가족이지만 딸랑 세 가족이지만 예.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럼 지역에 있다가 본사로 오면 서울로 오신다는 그 뜻인가요? 본사가 또 대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연구소면은 그쪽 싱크탱크 많은 그쪽 대전 예. 그쪽에 계신. 이야, 대단한 재원이시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또 추석 때 이렇게 자녀들 만나면 시집장가 언제 가니? 취직은 됐니? 이런 거는 결코 금기 사항이래요. 그런 거 물으면 이제 스트레스 쌓이니까 우리 이해란 원장님은 추석 가족들과 잘 보내고 계세요? 예,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산소도 여기에 이제 계시고 네.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남동생이 암으로 또 몇 년 전에 아이고, 그 그러셨군요. 가셔가지고 그 이제 산소에 있다는 온 가족이 같이 가서 네. 이제 추모를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니까 뭐 냉면도 먹고 뭐 떡도 만들어 먹고 아직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추석을 보내죠. 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예. 특히 아픈 데는 없으신데 기력이 좀 많이 딸려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잘 뭐 모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해란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석이 어떤 때였어요? 한국에 예, 왔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 리민식 목사님이라고 네네. 아직 살아 계신데요. 지금 아마 99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분이 이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네가 평양에 살 때 우리 아버지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원래는 해주까지 이제 월남하려고 내려오시다가 해주에서 잡혀가지고 네. 평양으로 끌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딸려 보낸 분이 리민식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셔서 네. 그분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왜 우리 아들 어디다가 어떻게 했냐고 계속 막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한 3년 동안은 계속 추석 때마다 오셔가지고 우리랑 이제 같이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네. 그게 진짜 큰 거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예. 그렇군요. 네네. 자, 김성민 대표님은 자작 시집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시 가운데 고향을 그리는 내용도 이제 있다던데 한 구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한 구절은 아니고 짧은 시기 때문에 네네. 제목은 고백이고요. 네. 떠나던 나를 위해 아무도 울어주니 없던 곳이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내 나서 자란 곳, 못다한 나의 사랑일지 모릅니다. 야, 우리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장님? 이야. 감수성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요. 사연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습니까? 제가 시집을 쓰면서 머리시를 어떤 거를 할까 고민했던 중에 나온 시인데 꽤나 길었습니다. 네. 함축하고 감축해서 2년짜리 시가 됐는데 사실 우리 탈북자들이 뭐 이해란 박사님이나 저나 고향을 떠날 때 막 박수 받으면서 환영 받으면서 떠난 거 아니거든요. 정말 더적 고양이처럼 몰래 밤에 떠나오면서 어찌 보면 이 조주의 땅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하고 저도 그렇게 왔고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땅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한국에 와서 자유 풍요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통치자들이 미운 거지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동무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미운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사랑, 의무 이런 것들을 담았노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김성민 대표님이 그 마음 주셨고요. 우리 이해란 원장님도 그 망향의 아픔을 달래는 실향민과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강제 송환 공포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방송 듣고 있는 분들까지 합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와서 한 몇 년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나는 북한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가장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그 친척분들도 계시고 저 친구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자꾸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사람만 좀 주시라. 네. 우리가 만날 때까지 사람만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고 사람만 계셔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하여튼간 북한에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탈북한 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에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사람만 있어 달라. 이런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2024년 추석을 맞아서 특별한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가요 다시 만납시다를 대한민국 가수 이미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결에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여 소리십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꿈과 같이 만났다. 우리 헤어져 가도 해와 별이 찬란한 동일의 날 다시 만나자.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